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당신과의 관계를 마음속에서 장례 치르고 있습니다. 당신 모르게, 조용히, 천천히. 더 충격적인 건 그 장례식이 언제 시작됐는지조차 당신은 모른다는 겁니다. 3개월 전입니까? 6개월 전입니까? 어쩌면 1년 전부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여전히 웃어주고, 여전히 전화를 받고, 여전히 만나줍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당신을 과거형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당신과의 완전한 이별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연락이 뜸해진 사람, 만나도 예전 같지 않은 사람, 말은 하는데 마음이 안 느껴지는 사람. 그때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바쁜가 보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보다. 아닙니다. 그건 다 변명입니다. 진실은 단순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단지 아직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왜 이걸 알아야 할까요? 왜 이 불편한 진실을 굳이 확인해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이미 떠난 사람 붙잡는데 쓸 게 아니라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에게 쓰기 위해서입니다. 떠나는 사람은 붙잡아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났으니까요.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 당신 곁에 진심으로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알아보는 눈이 생기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소중한 관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장례식의 8가지 징후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관계 심리학과 수십 년간의 연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에서 검증된 것들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정말 당신 옆에 있는 건지, 아니면 이미 떠난 건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질 겁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요즘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상하게 공허한 느낌이 드시나요? 말은 나누는데 마음은 닿지 않는 것 같고, 웃기는 하는데 진심이 느껴지지 않고, 그 사람 예전과 다를 것 없이 행동하는데 뭔가 달라진 것 같은 그 느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내가 예민한 걸까? 내가 오해하는 걸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해 보셨나요? 아닙니다. 당신의 그 느낌은 착각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먼저, 행동보다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당신의 무의식은 이미 그 신호를 읽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놓쳤던 그 사람 마음의 신호들이 하나씩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관계가 끝날 땐 큰 사건이 있어야 한다고, 큰 싸움이나 배신이나 어떤 결정적 계기가 있어야 관계가 끝난다고 믿으시죠?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관계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 관계가 끝나는 경우에 73%는 큰 사건 없이 끝난다고 합니다. 싸움도 없고, 배신도 없고, 뚜렷한 이유도 없이 그냥 어느 날 끝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중 82%는 한쪽은 이미 알고 있지만 한쪽은 모르는 상태로 끝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모르게 이별을 준비하고 있을 확률, 통계적으로 10명 중 3명입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폭발이 아니라 소멸로 끝납니다. 불꽃이 아니라 재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재가 쌓이는 과정은 너무나 조용해서 당신이 알아채기 전에 이미 끝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가 끝나는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마지막 전화를 끊던 날입니까? 마지막 만남이 있던 그날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끝은 그보다 훨씬 전에 아주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사람은 떠나기 전에 싸우지 않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않고 문을 쾅 닫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아주 천천히 당신의 마음에서 로그아웃합니다. 문제는 그 로그아웃이 너무 조용해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모래시계의 모래가 하나라 날 떨어지듯 관계도 그렇게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모래가 다 떨어진 것을 보고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이미 끝났구나. 오늘은 그 조용한 신호들을 읽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붙잡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떠난 그림자를 안고 계신 건가요? 그 답을 찾으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들어왔습니다. 관계를 소중히 해야 한다고,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가족이든 친구든 한 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그 말을 믿고 우리는 끊임없이 애써왔습니다. 불편해도 참고, 서운해도 이해하고, 아파도 괜찮은 척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수십 년을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관계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줬습니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달 동안 당신이 만난 사람들 중에 만나고 나서 마음이 편안했던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만나기 전부터 피곤했던 사람은 몇 명입니까? 혹시 후자가 더 많지는 않으신가요? 이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입니다. 관계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평생을 가지만 어떤 관계는 그 역할을 다하면 자연스럽게 끝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읽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읽고 싶지 않아서 외면한다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정하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떠나고 있다는 걸, 이 관계가 끝나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뭔가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뭔가 내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감아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관계가 끝나는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강물처럼 흐릅니다. 어제까지 이쪽으로 흐르던 물이 오늘은 저쪽으로 흐를 수 있고 그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억지로 물길을 막으려 하면 둑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물길을 인정하고 그에 맞춰 배를 움직이면 여전히 항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신호들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자유롭게 하려는 겁니다. 더 이상 끝난 관계를 붙잡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정말 소중한 관계에 당신의 시간과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의 장례식, 감정이 죽는 5단계. 관계는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무너집니다. 마치 사람이 병들어 가듯 관계도 병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명확한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무의식적 피로감. 이게 가장 처음 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관계가 왜 이렇게 피곤할까? 특별히 큰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만나고 나면 기운이 쭉 빠집니다. 전화가 오면 받기가 싫습니다. 메시지가 오면 나중에 봐야지 하고 미룹니다. 이게 바로 정서적 거리두기의 시작입니다.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려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에너지의 불균형이라고 부릅니다. 관계는 에너지의 교환입니다. 내가 주고 상대가 받고, 상대가 주고 내가 받고, 이 순환이 균형을 이룰 때 관계는 건강합니다. 하지만 한쪽만 계속 주고 한쪽만 계속 받으면 주는 쪽은 고갈됩니다. 그리고 고갈된 마음은 더 이상 주지 않으려고 무의식적으로 회피합니다. 이게 바로 피로감의 정체입니다. 당신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그 관계가 이미 균형을 잃은 겁니다. 2단계에서는 아직 표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전히 만나고, 여전히 웃고, 여전히 대화합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만나기 전날 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 약속 취소됐으면 좋겠다. 비가 왔으면 좋겠다. 갑자기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제발 그만 만나라고. 두 번째 단계, 감정의 마모. 2단계에 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신호가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웃기던 말이 이제는 귀찮습니다. 예전에는 재미있던 농담이 이제는 불편합니다. 예전에는 좋았던 습관이 이제는 짜증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신의 마음이 그 사람의 장점을 보던 시선에서 그 사람의 패턴을 보는 시선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랑할 때는
상대의 특별함이 보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식으면 상대의 반복이 보입니다. 또 그 이야기야. 또 그 행동이야. 또 그렇게 반응하네. 이렇게 되면 대화의 질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공감을 주고받았습니다. 요즘 어때? 나 요즘 이런 일이 있었어. 아,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런 감정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보만 주고받습니다. 잘 지내지? 응, 잘 지내. 날씨 좋네. 그러게. 감정이 빠진 텅 빈 대화만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신호가 나타납니다. 질문이 사라집니다. 예전에는 요즘 어때라고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그냥 잘 있지로 끝납니다.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어때는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답을 듣고 싶어서, 상대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하지만 잘 있지는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묻는 겁니다. 질문이 사라진 관계는 이미 한쪽 발이 문 밖에 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관심의 마지막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으면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요즘 뭐가 힘든지, 뭐가 좋은지. 하지만 관심이 사라지면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아도 별로 달라질 게 없다고 무의식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는 계속되지만 대화 안에 당신은 없습니다. 그저 말을 주고받는 두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 단계, 정서적 거리두기. 이 단계가 되면 뭔가 확연히 달라진 게 느껴집니다. 말의 온도가 변합니다. 같은 말인데 예전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그랬어요. 로 끝납니다. 물음표 하나 차이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랬어요? 에는 놀람과 관심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에는 무덤덤함과 거리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의 온도입니다. 같은 문장을 말해도 어떤 감정을 담아 말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칭찬이 사라지고 피드백만 남습니다. 예전에는 와, 대단하다, 잘했네, 멋지다라고 말해줬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면 괜찮네. 다음엔 이렇게 해봐. 좀 더 노력하면 좋겠어 라고 말합니다. 칭찬은 감정입니다. 감탄이고 인정이고 응원입니다. 하지만 피드백은 평가입니다. 판단이고 조언이고 지적입니다. 관계가 식으면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같은 편에서 평가자로 바뀝니다. 더 이상 응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가장 명확한 신호는 눈빛입니다. 예전에는 당신을 볼 때 눈에 빛이 있었습니다. 반가움의 빛, 그리움의 빛, 애정의 빛. 하지만 지금은 눈에 온도가 없습니다. 마주치기는 하는데 통하지 않습니다. 눈이 당신을 보는데 마음은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서적 거리두기의 완성 단계입니다.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이미 멀리 떨어진 겁니다. 네 번째 단계, 심리적 비교. 이 단계는 아주 미묘하지만 결정적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비교가 시작됩니다. 당신과 있을 때의 감정과 다른 사람과 있을 때의 감정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다른 데서 더 편하구나. 이게 바로 관계의 치명타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비교가 시작되면 당신은 항상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관계는 아직 피곤함이 쌓이지 않았고, 아직 실망이 쌓이지 않았고, 아직 기대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더 가볍고, 더 편하고 더 좋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래된 관계는 이미 수많은 감정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좋았던 기억도 있지만, 힘들었던 기억도 있고, 서운했던 순간도 있고, 실망했던 순간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게 섞여서 복잡한 감정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비교하면 항상 새로운 게 이깁니다. 이 단계에서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않아. 이 사람과는 마음이 안 통해. 이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해. 그리고 그 생각이 고착됩니다. 한번 고착되면 이제 무엇을 해도 그 프레임 안에서 해석됩니다. 당신이 웃으면 저 웃음도 진심이 아니겠지. 당신이 연락하면 뭐 필요한 게 있나? 당신이 물어보면 형식적으로 묻는 거겠지. 이렇게 되면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은 겁니다.
5번째 단계, 무표정의 결론. 마지막 단계입니다. 감정의 죽음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싸움도 없습니다. 논쟁도 없습니다. 그저 대화의 리듬이 끊깁니다. 침묵의 벽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침묵이 불편했습니다. 뭐라도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침묵이 편합니다. 오히려 말하는 게 더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에서 관계가 정리됐기 때문입니다. 장례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당신은 이미 과거형이 됐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났습니다. 지금 대화하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다쳤습니다. 지금 웃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식었습니다. 이게 무표정의 결론입니다. 표정은 남아있지만 감정은 사라진 상태, 형식은 남아있지만 내용은 사라진 상태, 관계는 여기서 공식적으로 감정의 죽음을 맞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미워해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감정을 다 쓴 겁니다. 마음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마음의 로그아웃, 관계가 닫히는 3단계, 감정의 장례식이 끝나면 그 사람은 당신의 존재를 조용히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컴퓨터에서 로그아웃 하듯이. 6번째 단계, 감정 로그아웃. 여전히 연락은 합니다. 여전히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응의 에너지가 사라졌습니다. 메시지를 보냅니다. 예전에는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지금은 한참 뒤에 옵니다. 아니, 답이 안 올 때도 있습니다. 전화를 겁니다. 예전에는 밝은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지금은 무표정한 목소리로 받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웃는 말 뒤에 진심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웃는 말 뒤에 피곤함이 있습니다. 좋아요는 남아있지만 진심은 사라진 상태, 예의는 남아있지만 애정은 사라진 상태. 이게 감정 로그아웃입니다. 마음은 이미 접속이 끊겼는데 겉으로는 아직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상태. 가장 잔인한 건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 사람도 나는 아직 이 사람을 좋아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동은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무의식이 먼저 로그아웃 했기 때문입니다. 7번째 단계, 관심 로그아웃. 이 단계가 되면 완전히 명확해집니다. 요즘 어때요? 라는 질문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대화 주제가 당신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 중심으로 바뀝니다. 나 요즘 이래. 나 요즘 저래. 나 요즘 힘들어. 그리고 당신이 뭐라고 대답하든 별로 듣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관심이 로그아웃 됐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근황에 더 이상 궁금증이 없습니다. 당신의 고민에 더 이상 공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쁨에 더 이상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로그아웃된 관계는 일방통행입니다. 한 사람만 말하고 한 사람만 듣습니다. 한 사람만 주고 한 사람만 받습니다. 이건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독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간 감각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시간 맞춰 나오고 미리 연락하고 계획을 함께 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꾸 미룹니다. 다음에 보자. 나중에 하자. 시간 나면 하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신과의 약속이 우선순위에서 내려갔다는 겁니다. 당신을 만나는 시간이 이제는 아까운 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시간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정말 중요한 사람을 위해서는 시간을 만듭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냅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없다고 합니다. 당신과의 약속을 미루는 건 당신이 이미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됐다는 신호입니다. 8번째 단계, 존재 로그아웃. 마지막 단계입니다. 가장 명확하고 가장 아픈 단계입니다. 당신의 연락이 귀찮게 느껴지는 단계입니다. 전화가 오면 받기 싫습니다. 메시지가 오면 확인하기 싫습니다. 만나자는 말이 나오면 피하고 싶습니다. 예의는 남아있기 때문에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이게 존재 로그아웃입니다.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제는 부담이 된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될까요? 관계에는 감정 계좌가 있습니다. 좋은 경험이 쌓이면 플러스가 됩니다. 나쁜 경험이 쌓이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한참 플러스였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계속 마이너스만 쌓이면
결국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넘는 순간 관계는 끝납니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당신은 이미 피로의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말로는 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대화 템포가 느려집니다. 반응 간격이 길어집니다. 침묵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관계는 끝났습니다. 형식만 남았을 뿐입니다. 여기까지 8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의식적 피로감, 감정의 마모, 정서적 거리두기, 심리적 비교, 무표정의 결론, 그리고 감정 로그아웃, 관심 로그아웃, 존재 로그아웃.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지는 않으신가요? 괜찮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평생을 관계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알게 된 지금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떠나가는 사람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에게 쓰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신호를 읽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대하는 당신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관계는 끝나는가? 많은 분들이 관계가 끝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 내가 더 잘했더라면 달라졌을까? 하지만 이건 잘못된 질문입니다. 관계가 끝나는 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 좋았던 관계가 오늘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강물은 항상 흐릅니다. 어제 흐르던 방향과 오늘 흐르는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막으려 하면 둑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물길을 인정하고 그에 맞춰 배를 움직이면 여전히 항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흐름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보내주면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왜냐하면 강물은 계속 흐르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강물과 오늘의 강물은 다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그 사람과 오늘의 그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어제 당신을 좋아했던 마음과 오늘 당신을 대하는 마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지혜입니다. 파장의 이론.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파장입니다. 모든 사람은 고유한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파장은 높고 어떤 사람의 파장은 낮습니다. 관계가 잘 맞는다는 건 서로의 파장이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파장이 비슷하면 공명이 일어납니다. 함께 있으면 편하고 대화가 잘 통하고 웃음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파장은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장하면서 파장이 높아지고 어떤 사람은 지치면서 파장이 낮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두 사람의 파장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잘 맞았는데 이제는 뭔가 안 맞습니다. 대화가 안 통하고 함께 있어도 불편하고 웃음이 줄어듭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냥 파장이 달라진 겁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둘 다 힘듭니다. 억지로 맞추려고 애쓰면 둘 다 지칩니다. 하지만 파장이 달라졌다는 걸 인정하면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건강한 겁니다. 당신의 파장을 지키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떠나는 사람을 보내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의 파장을 맑히는 겁니다. 관계가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원망합니다. 왜 나를 버렸을까? 왜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하지만 이런 원망은 당신의 파장을 더 낮춥니다. 원망과 분노와 슬픔은 모두 낮은 파장의 감정들입니다. 이런 감정에 오래 머무르면 당신의 파장이 점점 낮아집니다. 그러면 낮은 파장의 사람들만 끌어당깁니다. 다시 비슷한 관계를 만나게 됩니다. 다시 상처받습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당신의 파장을 높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파장을 높일 수 있을까요?
첫째 용서입니다. 상대방을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파장이 안 맞았을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둘째 감사입니다. 떠난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함께했던 시간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 사람 덕분에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성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셋째 집중입니다. 떠난 사람에게 쓰던 에너지를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쓰는 겁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당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당신의 파장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높은 파장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비슷한 파장끼리 끌어당기는 게 우주의 법칙이니까요. 떠남을 축복으로 바꾸는 법. 이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떠나는 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떠남으로써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얼마나 자유로웠습니까? 눈치 보지 않았습니까? 말 조심하지 않았습니까? 행동 검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당신은 당신답게 살 수 없었습니다. 항상 상대방의 기준에 맞춰야 했습니다. 상대방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그 사람이 떠나면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검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비로소 당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중국의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자연. 억지로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관계가 들어옵니다. 진짜 당신을 이해하는 관계가, 진짜 당신을 받아주는 관계가,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 관계가. 그러니 떠나는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세요. 당신에게 자유를 준 것에 대해, 당신이 당신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것에 대해 진짜 인연은 떠나지 않는다. 여기서 한 가지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진짜 인연은 떠나지 않습니다. 파장이 진짜로 맞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그런 관계가 당신에게도 있을 겁니다. 떠올려 보세요.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몇 년을 안 봐도 금방 친해지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축복받은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한 명이면 됩니다. 100명의 얕은 인연보다 한 명의 깊은 인연이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을 지키는 게 100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인연은 애쓰지 않아도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떠나는 사람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진짜 인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진짜 인연은 아직 당신 곁에 있습니다. 아니면 곧 나타날 겁니다. 당신의 파장이 맑아지면 같은 파장의 사람이 자연스럽게 끌려옵니다. 이게 우주의 법칙입니다. 손절이 아니라 정리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손절해야 하나요? 관계를 끊어야 하나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절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손절이라는 말에는 분노와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저 사람을 잘라내야겠다. 저 사람을 버려야겠다. 하지만 정리는 다릅니다. 정리는 차분하고 평화롭습니다. 이제는 이 관계의 역할이 끝났구나. 이제는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할 시간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정리할 때는 원망이 없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함께한 시간에 대한 감사, 배운 것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평화롭게 보내줍니다. 억지로 끊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두는 겁니다. 연락을 차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겁니다. 연락이 오면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애쓰지는 않습니다. 만나자고 하면 만나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찾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리입니다. 억지로 자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는 알아서 정리됩니다. 당신이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꽃이 시드는 것처럼.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는 줄어야 한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나이 들어 관계가 줄어드는 게 외로운 거 아니냐고.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는 줄어들어야 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는 선택의 시간입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만 남기는 겁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2부록, 40에 미혹되지 않는다. 52지 천명, 50에 하늘의 뜻을 안다. 62순, 예순의 모든 것이 순조롭다. 무슨 뜻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는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당신도 이제 그 나이가 되셨습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할 지혜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지혜를 실천할 때입니다. 40에 10명이었던 친구가 50에 5명이 되고 60에 3명이 되는 건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3명이 진짜 친구입니다. 평생을 함께할 친구입니다. 100명의 이름만 아는 사람보다 3명의 진짜 아는 사람이 낫습니다. 그러니 관계가 줄어드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축복입니다. 이제 당신은 진짜 소중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도입부에서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서 영상 초반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붙잡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떠난 그림자를 안고 계신 건가요? 이제 답을 아시겠습니까? 만약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의 마음에서 떠난 사람일 겁니다. 아니면 당신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이미 떠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게 답입니다. 더 이상 붙잡지 마세요. 더 이상 애쓰지 마세요.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의 인생에서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이제는 보내줄 때입니다. 평화롭게, 감사하며, 조용히, 그리고 그 빈자리에 당신 자신을 채우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로,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로, 당신이 꿈꾸는 것들로.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다시 빛나기 시작할 겁니다. 마무리 마이너스 떠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당신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떠남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 새로운 관계의 시작, 새로운 나의 시작. 떠나는 사람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당신에게 선물을 준 겁니다. 자유라는 선물을, 당신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이라는 선물을. 그러니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세요. 이제 당신은 알게 되셨습니다. 관계가 끝나가는 8가지 신호를. 무의식적 피로감, 감정의 마모, 정서적 거리두기, 심리적 비교, 무표정의 결론, 감정 로그아웃, 관심 로그아웃, 존재 로그아웃. 이 신호들이 보이면 더 이상 애쓰지 마세요. 그냥 평화롭게 인정하세요. 아, 이제 이 관계는 끝나가는구나. 이제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가는구나. 그리고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에게 쓰세요.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에게 쓰세요. 그러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훨씬 더 가벼워질 겁니다. 훨씬 더 행복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 남기겠습니다. 이 문장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는 것보다 남아있는 사람을 소중히 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입니다. 당신 곁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오늘 한번 알아주세요.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해주세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으세요. 그 사람을 소중히 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